안녕하십니까. 부부 펀드하기 이병준입니다. 결혼식에 가면 주례 선생님 하시는 말씀 중에 백년해로해라 이런 말들을 듣게 되죠. 이 백년해로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? 사전을 찾아보니까요, 부부가 되어 평화롭게 살면서 함께 늙음,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. 정말 그렇게 멋진 인생을 살았다, 참 보는데 흐뭇한 마음들이 있겠죠. 또 그렇게 살려면 아마 그분들 나름의 특별한 비법이 있을 겁니다. 자, 저는 얼마 전 그 비법을 가지고 평생을 진짜 백년해로했던 그런 귀한 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자두 두 알의 사랑이었습니다. 자, 아는 분의 이제 부친상이었죠. 먼 지방까지 다녀오게 됐는데, 우연찮게 먼 곳이기도 했고, 또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라서, 또 거기서 이제 식사도 같이 하고 조금 시간을 넉넉하게 보내다 왔는데요. 자, 그 지인분의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나눌 수 있었습니다. 자, 10년 정도를 남편의 병수발을 해오셨던 분이었습니다. 뭐 우리 속담에 긴 병에 효자 없다 뭐 이런 말이 있듯이 사실 이 가족 중에 누가 아프면 수발 드는 사람이 정말 마음의 고통인데요. 이 10년 세월이란 말은 정말 엄청난 고통이었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러니까 주로 이제 자식들이 가끔 다녀오기는 했지만 병수발은 주로 아내의 몫이, 그 어머니의 몫이었지요.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와서 그 어머니를 이렇게 위로를 합니다. 아마 그렇게 오랫동안 수고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세상을 떠나신 그 남편분께서도 이제는 이제 자기 부인이 좀 편안하게 지낼 걸 생각하면 사실 가신 분도 마음이 편할 거 아니겠느냐. 자,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좀 돌보고 또 욕심 좀 내고 그렇게 좀 살아라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그런데요. 자, 그랬으면 이제 뭐 보통 사람들은 그래, 그 말이 맞지 이렇게 받아들일 건데 이분은요, 고개를 연신 옆으로 흔드시면서 정말 아쉬운 표정을 얼굴에 역력히 드러내셨습니다. 그러면서도 끝내 눈물을 흘리시면서 식물인간처럼 있어도 좋으니까 그저 살아서 옆에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습니다. 사실 그 모습 보고요, 저도 그랬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그랬고 정말 옷깃을 여밀 수밖에 없었고 분위기가 아주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죠. 자, 도대체 뭐가 그분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? 이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. 자,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오래전에 남편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사랑 표현 때문이었습니다. 자, 되게 이 남편하고 만난 지 사실은 몇 번 만난 지도 2번인가 만나고 결혼을 했대요. 그것도 뭐 2달인가 석 달인가 하여튼 이게 남편이다, 뭐 아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얼마나 서먹서먹하고 어색하고 또 어른들이 점지해 준 거니까 달리 반항을 하거나 그럴 생각도 아니었고, 그런데 그 첫 느낌이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았다는 거죠. 특히나 이 남편이요, 아주 약간 작기는 했지만 또 인정도 많고 또 잔재주도 많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아주 뭐 신혼 초기에 그렇게 따뜻하고 친절했다고 합니다. 자, 그런 남편이 쑥스러운 사랑 표현을 해오는 건데, 자, 그때 그 시골에는요, 부엌이란 말을 쓰지 않고 정직간이란 말을 썼거든요. 대개 그 문을 소나무 합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. 그 문을 열면 삑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. 근데 그 정직간 문을 가끔씩 새댁이 이제 한창 일하고 그럴 때인데 몰래 남편이 그걸 살짝이 열고 들어올 때가 있더랍니다. 그때만 해도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뭐 중요한 뭐가 떨어진다 라는 얘기도 하고 마누라 챙기면 팔불출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시대였으니까 남편이 좌우를 살피고 누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살짝이 들어와서, 또 들어왔으면 뭐 사랑한다, 수고한다, 고생 많다 이런 표현도 하면 좋겠지만 뭐 그때까지도 쑥스러운 상태라서 그런 말은 차마 못하고 몰래 들어온 남편이 주머니에 뭔가 하나를 슬쩍하니 집어넣어주고 뒤통수를 긁으면서 나가더랍니다. 그래서 주머니에 넣어보면요,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진 자두가 2알 들어있다는 거죠. 그 외에도 어떨 때는 이제 복숭아도 들어있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사과도 들어있기도 하고 가끔씩 남편이 그렇게 표현해 오는. 근데 이 아내가 처음에 그 남편이 찔러준 그 자두 2알을 선뜻 먹을 수가 없어서 진짜 몇 날 며칠 동안이나 계속 만지작거리고 있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느낌이 얼마나 좋았던지,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에 대해서 자기도 정말 보다 더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,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. 진짜 어린 나이에
영문도 모르고 아직 아무것도 모를 때 그냥 시집을 오고 보니까 또 시집살이가 그때는 뭐 호되고 아주 모질기만 했죠. 그렇게 힘들고 외롭고 다 그럴 때였고, 그럴 때만 해도 시집간 여자는 그 집 귀신 되어라 뭐 이렇게 말할 정도였던 그런 시대였는데, 남편이 와서 찔러준 그 자두 두 알이 남편이 내 편이라는 확신을 준 확정이 되었죠. 그래서 그 생각할 때마다 뭔지 모르게 든든하고, 멀리서 이렇게 눈빛이 마주치면 또 슬그머니 미소를 보내주기도 하는 그런 과정이었다고 하지요. 자,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사랑의 깊이들, 그것들이 이 여성의 가슴 속에, 이 어머니의 가슴 속에 그대로 저장이 된 겁니다. 여성은 특히 감정적 동물이라서 뭔가 어떤 사건이 특별한 분위기와 함께 전달이 되면 거기에 가슴 속에 레코딩이 되게 돼 있고요. 언제라도 그걸 재생하면 그때 그 분위기, 그 느낌을 다시 갖는다는 거지. 자, 그런 면에서 보면 남자들이 이벤트 몇 가지만 잘해도 평생 써먹을 수 있는데 남자들이 그걸 못하는 겁니다. 자, 이것을 어떤 면에서는 관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어요. 보험은 여유가 있을 때, 돈을 벌 때 그때 드러나야지 나중에 질병 걸리고 나면 보험 아예 안 받아줍니다. 자, 그것처럼 관계 보험이란 그런 거였습니다. 젊을 때, 아직 쑥스러울 때, 어색할 때, 필요로 할 때, 그때 사랑을 쏟아 놓으면, 그래 마음을 표현해 놓으면 거기 죽을 때까지 연장된다는 거죠. 어떤 면에서 그분은 10년 동안 병수발을 받았던 그 남편분은요, 어릴 때 그 자두 두 알과 함께 심어놓았던 그것들이 엄청난 보험이 되어서 나중에 나이가 들고 병상에 누워있을 때는 보험 적립금을 타먹었다고 표현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죠. 또 그 남편을 병수발하는 이 아내분들도, 아내도 그게 억울함이나 불편함으로 느끼지 않았다는 거죠. 오히려 자기가 남편을 간수해주고 도와줄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감사했다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. 이 동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, 자,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자두 두 알은 무엇이겠습니까?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오늘 퇴근길에 또 아마 다른 표현으로 사랑을 그렇게 넌저시 표현해 보는 법, 그래서 관계보험을 확실하게 들어주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